우리학과 대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연구실 소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학과 대학원 개수를 보면 11개 대학원 보유 이렇게 써놨는데 뭐 교수님 숫자가 11명이기 때문에 교수님별로 한 개씩 보유하고 있고 이게 되게 오래된 자료긴 한데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학원생들이 몇 명 있다. 21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아마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원생들이 되게 뭐 여러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동국 미래인재장학 투, 뭐 아마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학부생이 대학원에 오겠다라고 하면 종국 미래인재장학 투라는 거에서 200만 원씩 매 학기마다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학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에 가게 되면 학부부터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사 연계 장학, 학습사 연계를 들어가게 되면 첫 학기에 수업료 100%하고 대학원 얘기죠. 대학원 첫 학기에 10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또 이건 뭐 일반적으로 대학원 신입생 다른 대학에서 오는 경우에도 첫 학기 등록금하고 입학금 지원해주고 연구실당 약 1명 좀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조교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본교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학금과 또 조교 장학금 받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업료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공부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특별히 내가 글로벌로 우수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장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입학금 100%하고 수업료 100% 이렇게 지원을 있습니다. 연구실 공간은 각자 그 연구실마다 대학원생 자기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연구하는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모집 시기, 뭐, 1, 2학기 모집한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학습사 연계과정,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학습사 연계과정일 것 같아서, 매년 1, 2학기 초에 모집을 해서 아마 1, 2학기 초가 아니고 방학 때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방학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초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학습사 연계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원 자격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3.0 이상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업 연한은 학사 3.5년, 석사 1.5년 이렇게 5년 안에 학사하고 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일단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학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배우기 때문에 뭔가 좀 뎁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부 때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놓고 대학원 들어와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나가면은 굉장히 뭐 경쟁력을 지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년이면은 석사까지를 학위를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제가 장학금도 말씀을 드렸고 또 빨리 졸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거의 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 한 7, 80%는 학석사 연계 과정 거의 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학석사 연계 과정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 다닐 때 대학원 수업까지 먼저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미리미리 학점을 딸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아마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본교로 갈 건지 아니면 타대로 갈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고민이 되겠죠. 뭐더 이름 있는 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저희가 지원도 또 추천서도 써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만 본교 대학에 가면 그만큼의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RA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적응하고 연구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업 연화를 좀 단축시키고 회사 사회에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응하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선후배 간, 연구실 간 상호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 대학원에 들어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도 아, 좋아서 어, 융합 연구 같은 것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또 지원 제도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뭐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부에서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기회도 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우리 수업이 또 커리어 멘토링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대학원 설명회이긴 하지만 커리어 그쪽 측면에서 대학원 진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전보다 더 심화가 된 것 같은데 당연히 초고령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나이가 들면은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면은 아, 아,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평생 아주 메디컬하게 직업을 바꾸는 게 한 세 번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직업을 다른 곳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아예 다른 직업을 갖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되게 잦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험보다는 지식 그리고 학습 마인드 또 중요한 게 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학과에도 그렇고 학교 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을 텐데 최근에 훨씬 더 그게 강해졌죠. 대학원에 들어와서 석사나 특히 이제 박사를 받으면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로서 일단 대학원에 가게 되면 학위를 좀 높은 학위를 갖게 되면 회사에서 생존 혹은 뭐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겠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고학력 사회라고 써놨는데 아마 회사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냥 무대뽀로 해서 영업 이런 걸로 해서 임원까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임원 달기 위해서 박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단 석사, 박사 학위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젊을 때 투자를 해놓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의 퀄리티 브레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학부를 마치면은 갈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지긴 하겠죠. 근데 아마 관심이 있는 그 대상 중에 학부를 마치고 가기가 좀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연구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학부 마치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좀 스스로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구소에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어, 최근에 우리 그 대학원 졸업생을 보면 국내 대학 교수로 가는 사람들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4명이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굳이 뭐 다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로를 한번 보고 제가 대기업 N명이라고 써놨는데 아직 조사를 안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원생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 네. 대학원 진학의 장점.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학원 진학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단 산업과학도 문제가 학부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융합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 전에 산업의 문제를 같이 산업과제 같은 것들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만 마치고 가게 되면은 그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면 그런 메리트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면은 특히 이제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학원 출신이면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보고서 만드는 거는 확실히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방법론이랄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이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보면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전에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또 친구들은 이 해외 학회 교수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학회 발표가 하는 거에 조금 더 기회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제학회에 보내줘서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석사 진학 이유, 그리고 박사의 진학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공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전공 분야를 특히 산업공학은 너무 브로드하게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나가고 싶다라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조사한 것들을 좀 보면 우리 학과도 좀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원 진학 이유하고 진학하지 않는 이유 둘로 나눠보면 일단 진학 이유는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또 학사 학위만으로 갈 수 없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취업이 급하다라는 게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원에 오게 되면은 조금 더 기간을 짧게 해서 학습서 연계 과정 같은 경우 석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대에서 올라올 때는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진학할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이제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 석박사 채용을 왜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대하는 바는 회사가 조금 더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프로젝트 역량을 키우게 되면 기업이 이미 대학원 졸업생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과 대학원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막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대학원에 가면 어떤 걸 배울까라는 걸 그냥 쭉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왔는데 아마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다라는 것들을 이 리스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어, 심화된 내용들을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 대학원, 어떤 대학원 연구실이 있을까를 보면, 일단 올해 두 분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시지는 않았는데, 아, 박준영 교수님 DPL하고 또 홍성조 교수님 경영과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다 올려놨고요. 그래서 디지털 생산하고 또 경영과학 연구실이 이제 어, 일종의 문을 닫게 될 텐데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적인 연구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 데이터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쪽은 기술 데이터 활용해서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염세 교수님 융합 시스템 공학, 헬스케어 쪽에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 만드는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헬스케어 공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연결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연구하고 계시고 데이터 과학은 송 교수님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쪽은 장준호 교수님이 하는 인간공학과 관련된 뭐 UX 이런 연구실이 있겠고요. 그다음 김선종 교수님의 시뮬레이션 베스트 옵티미제이션,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는 최적화 연구, 그리고 랩스는 정선봉 교수님이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생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연결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시스템 안전공학은 서영윤 교수님이 안전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 만들고 연구하는 쪽으로 하고 계시고 백정호 교수님은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해서 아마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티브 인텔리전스는 올해 새로 오신 김관호 교수님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산업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따왔기 때문에 전혀 가감 없이 다양한 산업에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최적화를 연구하는 목표로 연구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개 연구실이 아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앞쪽에 교수님들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를 또 하러 오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어떤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